혹시 오늘 물은 몇 잔이나 드셨나요? 갈증이 날 때만 드셨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챙겨 드셨나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몸에 상당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분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평범한 물이 어떻게 60대 이후에 건강을 지켜주고 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오늘부터 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사람의 몸은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는 약 75%가 물이고 혈액은 83%가 물입니다. 근육과 피부 속에도 상당량의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체내 수분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20대에는 몸의 60% 이상이 물이지만 60대 이후에는 평균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몸의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피로감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분까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단 하루만 수분이 1% 부족해도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 물을 챙겨 마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혈액이 걸쭉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과 뇌의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아침에 기상 직후 물을 마시면 밤새 농축된 혈액이 묽어져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아침 물 한 잔을 생명의 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절 건강도 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관절 속에는 윤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액체가 뼈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윤활액의 주성분은 바로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윤활액이 줄어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뻐근하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든 분들이 많은데 그중 일부는 수분 부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관절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은 목이 마를 때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갈증은 이미 탈수 상태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갈증 신호가 둔해져 탈수가 진행돼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마르기 전에 마신다가 중요한 습관입니다. 또한 물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장 속의 음식물 찌꺼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장에 오래 머물러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변비가 지속되면 치질이나 장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은 장 건강의 기초입니다. 피부 건강도 물과 밀접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데 이 중 일부는 피부 세포 속 수분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완화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해 피부톤을 맑게 해줍니다. 고가의 화장품보다 꾸준한 수분 섭취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하루 8잔이라는 기준은 평균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체중과 활동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중 1kg당 30ml가 적정량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약 1.8리터가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신 날에도 이 정도는 챙겨야 하고 조금만 외출하거나 운동을 해도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시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면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어 몸에 남는 양이 적습니다. 20만 250ml씩 자주 마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찬 물은 위와 장을 자극해 소화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의 물은 필수입니다. 밤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아침에는 혈액이 가장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물 한 잔은 혈액을 묽게 하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취침 전 물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심혈관계 부담을 줄입니다. 다만 취침 전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아야 밤에 소변으로 잠을 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이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림프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림프액은 면역세포를 전신으로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림프액의 주성분이 바로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림프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면역세포가 제때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면역세포의 생산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분 부족까지 겹치면 감염 질환에 훨씬 취약해집니다.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잦아지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림프순환이 원활해져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하고 병원균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을 찾기 전에 물부터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건강도 수분과 뗄 수 없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색이 짙어지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로결석, 신장염, 만성신부전 같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결석 환자의 상당수가 평소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요로결석 위험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은 뇌 기능 유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수분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수분 부족이 더해지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물을 자주 마시면 뇌혈류가 원활해져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퍼즐이나 독서 같은 두뇌 훈련도 좋지만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수분 공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암 예방에도 물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대장암, 방광암, 신장암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은 장 속 노폐물과 발암물질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빨리 배출하게 도와주고 방광과 신장을 세척해 세포 손상을 줄입니다. 특히 대장암 위험이 있는 분들은 수분과 식이섬유를 함께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과 섬유질이 만나야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독소가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수분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을 감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물이 충분히 있어야 땀과 혈류 조절이 원활해집니다. 여름철에는 탈수로 인해 열사병이나 열탈진이 발생하기 쉽고 겨울에도 수분 부족은 혈액순환 저하로 체온 유지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물을 챙겨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나 단 음료를 물 대신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를 하루 두세 잔 이상 마시는 분들은 반드시 물 섭취량을 추가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음료수나 스포츠 드링크에는 당분과 첨가물이 많기 때문에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주변에 꼭 전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건강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 10만 번 이상 뛰며 온몸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이 혈액의 주성분이 바로 물입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혈액이 적당한 점도를 유지하며 심장이 무리 없이 펌프질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심장은 더 강한 힘으로 혈액을 보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고혈압과 신부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이 탄력을 잃기 때문에 탈수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면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수분 부족은 혈액 속 포도당 농도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장이 과도하게 혈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다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당뇨 환자뿐 아니라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도 물은 중요한 혈당 관리 도구입니다. 체중 관리에도 물이 의외로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 살이 쉽게 찌고 빼기는 어려워집니다. 물은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식사 전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30분 전에 물 500ml를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체중 감량 속도가 빨랐습니다. 물론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체중 유지가 목표지만 물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도 물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수분이 충분할 때 더 잘 생성되고 전달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뇌의 전기와 학적 균형이 깨져 기분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탈수만으로도 짜증과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60대 이후에는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분 섭취를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마시면 금방 소변이 마려워서 귀찮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몸이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소변을 자주 본다는 것은 수분이 몸을 잘 순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야간요가 심해 잠을 자주 깨는 경우에는 저녁 늦게는 마시는 양을 조금 줄이고 낮 동안 충분히 보충하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한 잔은 혈액을 묽게 하고 장을 깨우며 식사 30분 전 한 잔은 소화를 돕고 과식을 막습니다. 운동 전후에도 수분 보충은 필수입니다. 운동 중에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과 전해질을 제때 채워야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야외 활동 시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조금 더 맛있게 그리고 즐겁게 마시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레몬이나 오이를 얇게 썰어 넣으면 상쾌한 맛이 나고 민트 잎을 넣으면 청량감이 더해집니다. 단, 설탕이나 시럽을 넣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을 싫어하던 분들도 마시기 쉬워집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루에 몇 잔을 마시고 있지 하고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록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종이에 체크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기록을 하면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마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몇 달 후, 몇 년 후 큰 건강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이 소화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위와 장은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고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음식을 씹어 삼킬 때부터 소화액이 분비되고 그 소화액의 상당 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위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장으로 넘어가 소화불량, 속쓰림, 더부룩함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분 부족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식사 중간에 약간의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를 돕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후에 적당량을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 건강도 수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은 몸속 독소를 해독하고 대사하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은 결국 물을 통해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됩니다. 만약 수분이 부족하면 독소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간에 부담이 쌓이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간을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음주를 한 다음 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알코올이 체내 수분을 빼앗고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폐 기능에도 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폐 속 기도에는 점액이 있어 먼지와 세균이 폐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점액은 수분이 충분해야 적당한 점도를 유지하며 건조하면 끈적해져서 이물질이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겨울철에 감기나 기관지염이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건조한 공기와 함께 수분 섭취 부족 때문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기도의 점막이 촉촉해져 호흡이 편안해지고 미세먼지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강화됩니다. 물은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뼈 속에는 단단한 칼슘과 인 성분 외에도 골수와 혈관이 있어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뼈 세포가 재생되고 손상이 회복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뼈 대사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또 관절 주변 조직이 건조해지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는 압력이 커져 뼈 손상과 골다공증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과 비타민 D 보충만큼이나 수분 유지도 뼈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의 윤활유 같은 존재입니다. 소화에서부터 해독, 호흡, 뼈 건강까지 모두 물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하루에 고작 몇 잔만 마시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지금이라도 컵에 물을 따라 놓고 영상을 들으며 한 모금 마셔보시길 권합니다. 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수분 부족은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마치 기계에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서서히 마찰이 커져 고장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만성질환 관리에서 식단과 운동만큼이나 수분 섭취를 강조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처음 들은 내용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체온 조절은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사람의 몸은 더울 때 땀을 흘려 열을 식히고 추울 때는 혈관을 조절해 열을 보존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탈수로 인해 열사병이 생기기 쉽고 겨울철에는 수분 부족이 혈액순환 저하로 이어져 체온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노년층에서 한겨울에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수분 상태가 나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여름에는 열을 식히고 겨울에는 체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폐물 배출도 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음식과 음료는 소화와 대사를 거쳐 필요한 영양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소변, 땀, 대변의 형태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이 운반 수단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몸 안에 오래 머물러 피로, 두통, 피부 트러블, 입냄새 등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요로감염, 결석 같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는 수분이 충분할 때 더 활발히 대사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반대로 탈수 상태가 되면 세포가 위축되고 대사 활동이 떨어져 노화가 가속됩니다. 피부 주름이나 탄력 저하뿐 아니라 장기 기능 전반에서 노화 현상이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은 내면의 시계를 늦추는 생활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 회복 속도 역시 수분 상태와 밀접합니다. 감기나 독감, 폐렴 같은 질환에 걸렸을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온 조절이 원활해지고 가래나 콧물이 묽어져 배출이 쉬워집니다. 또 혈액순환이 좋아져 면역세포와 영양분이 빠르게 병든 부위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탈수 상태에서는 회복이 느려지고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술 후 회복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이유 중 하나가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속 모든 회복 과정의 기초입니다. 약을 잘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물 한 잔을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마셨는지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나도 실천해 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